9월 4일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참 무탈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태풍은 그 매미 2000년도 초반에 매미라고 있었죠. 2003년인가? 태풍 매미가 있었어요. 매미. 그래가지고 그냥 작살이 났죠. 이번에 오는 태풍은 링링이라고 합니다. 링링. 네, 링링. 아시죠? 이 태풍 이러면 그 각국에서 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정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되는 거고, 링링은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하지 않았겠죠.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방송하면서 뭐 이러는데 6일하고 7일날 관통한다고 하죠. 이게 그 사실 시내 사시는 분들은 크게 뭐 걱정이 없죠. 태풍 와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저기 서울의 중랑천이나 이런 데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잘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골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지방,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참 딱 추석 앞두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도 태풍이 옵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리안. 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미국이 지수가 조금 어제 좀 내렸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침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팩트만 보면 미국이 1% 내렸네. 뭐 반도 S&P가 0.7% 내렸네. 근데 우리 장이 왜 오르지? 외국인도 파는데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매일 올려드립니다. 미국 그 아침 8시가 되면 무방위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유방위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렸지만은 당겨서 마감을 했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렸지만은 당겨서 마감을 했고 똑같은 거죠. 내렸는데 당겨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저는 무조건 열어봐요. 이렇게 마감한 게 아니고 당겨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제가 제조업 지수 차트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을 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조업 지수가 당연히 나빠지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은 엄청 부양책을 쓰는데 미국은 뭐 지금 법인세 이런 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중국만큼은 안 합니다. 예. 잘해야 금리 내리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재료는 늘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식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죠. 우리가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가가 빠지는 거니까. 맞죠? 예를 든 겁니다. 아모레포스펙이 한 45만원 하다가 15만원 한 이유는 실적이 감소해서 그런 거죠. 주식은 솔직한 겁니다. 실적이 감소하면 주식은 빠지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내가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한생 같은 근자재 업체들은 어려운 거고 대충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나라가 뭐 분양가 상한제 한다 계속 한다 그러면은 건설주들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건설주들은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거는 뉴스에서 다 보니까 건설주는 좀 안 좋은 거고. 지난주에 오히려 중국은 재고 지수가 잘 나왔어요. 예,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넘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럼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화장품을 보는 거예요. 그쵸?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세 같은 면세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미국이 어쩌고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항상 고점론은 말을 하겠어요. 이걸 보고 당연히 미국 증시 박살난다는 말은 누구나 하죠. 비관론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돈은 누가 버냐 하면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차로는 돈을 법니다. 이 양봉인데 왜 고점을 예단합니까? S&P 지수가 만약에 2,500선을 깨면 그때 이야기하라고요. 월봉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연봉이 부담스러우면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대략 요 정도 내려오면 죽는 거죠. 2,700선 정도.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 예.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게 때로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보이는 대로 보면 돼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미세 조정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름 내공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남성이란 주식이 있어요. 자, 남성이란 주식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5월달에 이렇게 올랐고 상을 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상한가 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또 쳤으니까 3,900원이 되겠죠. 여기 또 있으니까 4,500원이 저항이 되는 거죠.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방송을 안 들은 거예요. 항상 상한가 가격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지지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거고 여기서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좋다. 보이는 대로 대응하라. 양봉이죠. 월봉. 보유와 매수의 힘입니다. 맞죠? 보유와 매수의 힘이죠. 양봉이니까. 주봉도 5주선 위에 있으니까 보유와 매수의 힘입니다. 보유와 매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일봉을 보니까 약간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요까지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세 조정이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단타를 쳐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칙으로 와요. 양봉은 양봉인데 자만 보니까 고점을 낮춥니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점을 낮춘다는 것은 저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달 동안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고점을 낮추는 거. 그럼 고점을 좀 낮추는구나. 월봉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죠. 양봉은 양봉인데 조금 고점을 낮추는구나. 그러면 벌써 베팅액이 100에서 20을 깝니다. 감점. 20점 감점이에요. 80을 베팅한다. 주봉 와서 보니까 주봉에서는 잘 못 잡아요. 그냥 이 정도만 보입니다. 여기 한 4,100원 정도 저항이 많구나. 그럼 요건 한 5점 감점이에요. 그럼 75점이에요. 일봉을 딱 보면 뭘 보는 거냐면 여기서 상이 들어왔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두 번째. 그리고 다시 뺐으면은 오늘의 시간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엄봉이 4개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중봉은 어떤 주가가 이렇게 거래를 동반해서 급등을 합니다. 배우세요. 그래도 동반해서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조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무조건 4,500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짧은 조정이 나오겠죠. 거래 없이. 그러니까 2개의 엄봉이 나왔죠. N자가 나왔죠. 그 다음 봉은 양봉이 나와야 돼요. 만약 양봉이 못 나오고 엄봉이 나온다. 그럼 밀리는 힘이에요. 이렇게. 자, 거기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두터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봉을 봤을 때 폴리텍은 제가 갖고 있어요. 분봉을 봤을 때 일봉을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일봉을 왜냐면 다다다다 매매할 때 그래서 보통 한 15분이나 30분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가 여기서 버거워한다는 거 보여요. 그죠? 보통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한 가지 기억할게요. 주식은 웬만하면 매수를 할 때면 9시 한 10분 전후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10시에 매수하게 되면 위험해요.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식은 웬만하면 오전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만약에 오전에 살 거면은 차라리 아침에 사요. 쉽지 않죠.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제일 어중간한 게 10시 전후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파는 타이밍이에요. 그럼 제가 그 무방에다가 워낙 지금 파이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삼지전자를 말씀을 드려요. 잘 보세요. 일봉에서 60일선을 오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무조건 원샷 원킬을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제가 보면 11,850원 이하 11,700원까지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물론 갔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공략 시간이 오전인 거예요. 12시 주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추천드려도 되긴 되는데 워낙 이제 오늘 장에 대한 뷰가 빠질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내가 몇 시에 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차트에서 주식을 살 때는 이 차트에 주식을 살 때는 내일 모레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던 60일 이송 돌파. 어제 잠깐 모방에서 말씀드렸던 농심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 이때 공략을 해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는 거잖아요. 농심도 그렇고. 뭐 많죠. 뭐 인선 ENT가 있다 그러면 제법 60일선 돌파는 60일선 돌파의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다음날 어느 정도의 조정도 짧은 적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팅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내공이고, 그래서 이 미세 조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분할 매수예요. 내가 100만 원을 사든 50만 원을 사든 10만 원을 사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운영하는 게 1천만 원 주식이다 하지만 1천만 원 주식하는 사람한테 1억을 딱 주죠. 후달려 가지고 매매 못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1,000만 원 살 때는 10% 빠져봤자 100만 원이야. 근데 주식을 1억 사게 되면 10% 빠지면 1천이야.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내 한 달 월급이 1천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복잡 생각. 그래서 항상 똑같은 대로 이것을 그냥 유닛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덤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을 매매할 때, 작은 돈을 매매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식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작은 돈으로 매매하는 게 습관을 더럽게 들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막 사요. 왜냐하면 주식을 100만 원 사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금액 하는 사람들이 급등주부터 먼저 배웁니다. 상따부터 먼저 배우게 돼요. 네. 그럼 상따도 다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이 아침에 제일 세기 때문에, 아침에 제일 세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지되는 힘을 보고 붙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더 가고 안 가고는 중심을 잡아야, 무조건 시가 지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려버려요. 남행 비비안 같이. 그래서 작은 금액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급등주나 이런 작은 거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샘코의 위치보다
이거는 시세가 낮다가 죽은 상태잖아요. 샘코의 위치보다는 차라리 화천기계의 기계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는 조국 테마주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내가 소액으로 단탄하더라도 모든 추정은 추세 추정명입니다. 제가 무방에는 보면 일부러 바닥줄을 많이 드려요. 근데 바닥줄은 사실은 리딩에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나 무방에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냥 무방에는 저는 생각이 깨든 작게나마 웬만하면 잃는 것보다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종 같은 매매는 제가 개인 투자가면 절대 안 팔아요. 예. 팔아놓고 그렇게 말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공략을 조금 일찍 들어갔잖아요.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시세는 이렇게 한 번 정도의 하락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웬만하면 이런 매매는 하지 말고, 예? 어차피 여기서 먹는 건 1, 2%잖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이만큼을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이게 다잖아요. 이거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보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타이밍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그리고 매수할 때는 첫 번째가 목표가가 우선 나와야 돼요. 얘는 무조건 욕수가니 21선이에요. 제가 매수 강조드린 게 있었어요. 21선까지 간다고.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목표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무방에 제가 추천한 삼지전자의 목표가는 오겠습니까? 그러면 월봉에서 안 보면 일단 월봉을 한번 봐야 돼요. 월봉을 보면 여기가 제일 두터워요. 여기가 대략 11,100원 정도가 허리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11,100원 위에 있어요. 허리 위에 있으니까 매수죠. 구체적으로 제가 무방에는 설명을 잘 안 드립니다. 그리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 항상 보면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도 주식이 기본이에요. 두 가지는 같이 보는 거예요. 거래량, 색깔, 위치. 그러고 나면 이제 저항이 여기 많죠. 한 2, 3천원 되겠죠. 결국 1,000원짜리 본다는 거죠. 네. 1,000원이 더 되겠구나. 대신 그런데 손절선은 왜 여기에 잡냐면 이 힘이 만약에 꺾이면 죽는 힘이니까 손절선은 시가를 잡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돌리기도 하는데 단기 대응이니까 이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오히려 과매수 구간이다. 지금 시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왔잖아요. 대략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 달. 그리고 코스닥은 이 장대 연봉을 뚫었으니까 무조건 고가 되는 거고. 맞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고가 되는. 제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파란선까지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재밌냐면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오히려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미쳐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 종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면 내가 어디에 베팅해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여기 있어요. 근데 ADR은 지금 130%까지 왔습니다. 보통 100%를 과매수라 그러는데 130%면 이건 완전 오버슈팅이에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제가 몇 번 좀 봤는데 제가 어차피 이 데이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15년치 데이터가 됩니다. 네, 이게 2006년이군요. 한 12년 정도 되겠군요. 여기가 2006년이니까. 그럼 저는 엑셀 데이터를 12년 동안 13년 동안 모으고 있단 말이잖아요. 맞죠? 주식하면서 자기만의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시황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시황을 보면 데이터인데, 이걸 보면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121%, 코스닥이 133%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엑셀을 올려볼게요. 130%대가 나온 지가 언제 있는지 보면 쭉쭉쭉쭉 올라가요. 4월 달에 122% 한 번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코스닥이 130%간 적은 거의 1월 달 정도. 코스닥 보이죠? 여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럼 우리나라 1월 달 장이 어땠냐면은 폭발적인 장이었어요. 그죠? 이런 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감이 안 잡히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1월달 수준의 장이에요. 코스닥은 더해요. 135%까지 올라갑니다. 145%까지 가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주식을 절대 못 사요. 맨날 지금 장 올라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외국인은 연이어 주식을 팔고 있죠. 코스닥도 많이 팔고 있죠. 개인만 사고 있죠. 그래서 잘못 배운 게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것만 보면 오늘도 매수가 아니에요. 장은 기관만 사니까.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세가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이 뭐냐면, 이 말이 있어요. 시세가 모든 걸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재주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있든 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냥 차트만 볼게요. 월봉에서는 지금 월량 5주라 그랬으니까 양봉이에요. 그러면 시가 26만 7,500원이 손절선이죠. 주봉에서는 지금 5주선에 닿으려 그래요. 27만 7천원. 지금 주가는 27만 7천원. 그 다음에 수급도 한번 보죠. 그냥 그렇게 특징은 없어요.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특징은 없어요. 기관들 좀 팔고, 외국인들 사다 팔고. 27만 7천원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네? 삼바 매수예요. 손절은 어디겠어요? 여기 잡는 거죠. 근데 삼바가 여기서는 주식을 항상 매수할 때는 이슈가 됐던 종목은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삼바가 지금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내일 거래 정지되는 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조사 중이니까. 일정에도 없고. 좀 생각이 많으면 못 사는 거고, 생각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여기가 제일 많죠. 29만원에. 그럼 29만원에 만약에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볼 때는 조금 떨고, 만약에 뚫어버렸다. 이 저항을 풀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 저항을 보인 보상심리만큼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60일선에서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는, 터치 매수할 때는 이 61선 밑에서의 이 각도 크기 있죠. 요만큼 목표가를 잡아요. 약간.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61선 보면 여기서 요만큼 크기 있죠. 여기서 대략 15,000원에서 2,500원짜리죠. 2,500원짜리.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략 9,000원. 9,000원 빼면 좀 그렇고, 여기 정도 거래량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 2,000원 올라왔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거는 약간 랜덤인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61선 밑에서의 하락폭만큼 올라가요. 근데 그보다 더 가면 완전 추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장은 이런 장이에요. 엄청난 과매수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는 안 올랐잖아요. 코스피 여기 있어요. 코스닥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 두 개는 이게 뭐 150% 200% 가는 장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꺾여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보면 얘가 먼저 올라가죠. 나중에는 같이 꺾입니다.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현재까지는 미친듯이 같은 가는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거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미리 제가 예측하진 않아요. 대신 거꾸로 이제부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그 시그널이 오늘 하이닉스에서 나와버립니다.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빨리 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81,500원 돌파하는 힘입니다. 의심을 두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저보고 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 삽니다. 왜? 아니 무조건 85,500원 간다고 했는데 왜 하이닉스 안 삽니까?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K시텍이나 반도체 중소형주를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 맞죠? 오히려 테스나 이런 종목을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현재 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세잖아요. 그럼 하이닉스에 있는 코스피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K시텍 테스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관심 종목을 순서대로 매겨둔 거고 여기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빼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서를 다 정해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다 그러면 투자 1수 1, 2, 3인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이 갔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죠. 셔틀백 매련질 빼고 나이스 정보통 올리고 나이스 한신평 올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의 힘은 바로 그 힘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데? 미국 반도체는 지금 차트가 되게 애매한데 왜 하이닉스는 갑니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이게 쭉 온 차트는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하이닉스에는 뭐 일부 어떤 놈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또 반도체 바닥론 그런 거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보면 외국인 40만 주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 주식을 많이 팔았죠. 하이닉스는 안 팔았어요. 실제적으로 녹색인데 뭐 많이 판 거냐면 삼성전자 판 거예요. 네. 램이 좀 날리네요. 삼성전자 판 거죠. 기관들이 연기금 제일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고. 근데 차트 내려갔잖아. 그럼 연기금 장이라 그러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어요?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가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대형주를 합니다. 중형주를 합니다는 변명한 핑계예요. 자기가 잘하다 안 되니까 그냥 자기한테 맞춘 겁니다. 그래 나는 그냥 대형주가 편해 이런 식으로. 근데 하이닉스가 간다는 거는 모든 시각을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시장은 지금 결정적으로 별거 없어요. 시장은 5G가 대장이죠. 무조건 뭐 대장이죠. 무조건 대장. 그다음 반도체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친 게 몇 개 있어요. 바닥을 친 게 바이오가 바닥을 쳤죠. 아직도 못 쳤다고 못 보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가 바닥을 쳤고 내수주들도 지금 시작을 하죠.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자동차적인데 자동차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어요. 다시. 제일 못 가는 게 삼성전자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바이오는 바닥을 쳤는데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유일하게 지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이오가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어쨌든 장대 연봉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장대 연봉의 가격대가 여기 16만원대예요. 뚫었잖아. 한 가지 걸리는 거 거래가 좀 동반 안 될 뿐이에요. 똑같은 거 양봉을 보면 무조건 여기까지 오늘 내일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볼 때 습관적으로 거래량을 봐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좀 천천히 갈 수 있겠구나. 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거래가 이까지 터진 거야. 그럼 여기서 붙어버려요.